자식 줄 바에는 그냥 집을 팔겠다. 주택 증여가 3년 만에 거의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뭐냐면 일단 증여하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증여를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증여세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그거 말고 당연히 붙는 게 뭐냐면 명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딸한테 줬다. 그러면은 명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이때 취득세는 일반 매매가 아니라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취득세가 나와요. 근데 그 증여취득세를 구성하는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여취득세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거 이미 예상하고 작년에 이미 다 증여를 많이 했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올해부터 증여를 하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월 과세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네 번째.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고요. 날짜가 밑에 있나? 여기 있네요. 10월 8일. 10월 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죠. 올해 들어서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를 미루거나 아니면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차라리 이걸 팔자. 팔고 나서 현금을 갖고 있거나 그 현금을 또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 자,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6.8%로 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은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니까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19.6%.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막판에 좀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랑 단순 비교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보자는 거죠. 자,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취득세 과세 기준을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택이 10억짜리가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략 70%에서 내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니까 대략 한 7억 정도가 공시 가격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여취득세를 매겼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올해부터 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금액 이런 것들로 바꾸기 때문에 시가가 10억이면은요 이 시가 인정액은 10억에 이제 거의 근접을 합니다. 거의 근접을 해요. 거의 근접을 해가지고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증여취득세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연말에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미 할 사람들이 올해 할 사람들이 땡겨서 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 하반기는 어땠어요? 집값이 지금 상대적으로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작년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증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자, 금리 급등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부의 대대적인 주의의 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이제 이 기사에서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일부 지역만 올랐다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차라리 증여를 미루거나 이걸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차익시키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좀 전체를 이렇게 뭉퉁그려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마다 이게 지역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증여를 했던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팔고 아까 네 번째 있었죠. 네 번째. 이걸 팔고 차라리 현금 증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왜 그러냐면 그 현금을 받아서 그 자녀가 아예 더 좋은 집으로 그냥 갈아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저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주택이다. 어떤 거는 B주택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입지가
상급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중간 정도 돼보자고 할게요. 그럼 여기 중간 정도 되는 입지는 아무래도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잖아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갈아타기를 할 때 증여를 해줄 거냐, 현물, 아니면 현금을 증여할 거냐, 요게 이제 퀘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 입장이면은, 야, 이게 좋긴 좋은데 조금 아쉽다. 내 자녀는 좀 더 좋은 상급지를 하면 좋겠다. 그럼 현물을 주면은 이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현금 주고도 그냥 이런 거 사라. 대출을 받든지 돈 좀 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증여를 하고 이렇게 가게끔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현물 증여할까 안 할까? 안 했겠죠. 괜찮은 것들 위주로 현물 증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야, 내가 무슨 증여하냐, 차라리 팔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보태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실제로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말 36.4%까지 치솟았으나 올해는 7.03, 경기도 4.5, 인천 4.4. 그래서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말은 수도권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그만큼 할 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여와 매매에 따른 세부담 특실을 따져보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다.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세금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금 계산은 우리 세무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1번 보유, 2번 매각, 3번 증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유하는 경우에 뭐가 있어요? 보유세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나중에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 시 양도세. 이때 따져야 되는 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당연히 따져야 되죠. 자, 매각은 뭐예요? 뭐 이건 양도세 뭐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는 이제 꼭 봐야 되겠죠. 증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취득세 나오겠죠.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알아요? 향후 상승 여부. 그러니까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이거는 아무도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해.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항상 놓쳐. 그래서 우리는 세무사님한테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요거는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반드시.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야, 차라리 증여하려고 봤더니 증여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 가치가 생각보다 낮네, 이게. 생각보다. 아니, 그런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A주택이. 그러면은 굳이 내가 증여를 뭐하러 하냐.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각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현금이 나오잖아요. 이 현금을 차라리 증여하자. 그리고 이걸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더 오히려 훨씬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해당 물건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꼭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지금 보유 물건을 처분할지, 증여할지, 아니면 증여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